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도약할 때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대한민국 외교 역시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또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죠. 아세안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까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지평을 넓혔는데요. 이 시간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차윤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6개월 만에 본궤도에 오른 실용 외교,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아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렇게 외신만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역대 처음이었습니다. 외신들의 관심 그리고 평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써 이재명 정부가 출마 6개월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출범한 것은 그 정상적인 그 선거 주기에서 출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불법 계엄에 의해 가지고 전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던 그러한 그 후속 조치로서 이제 그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어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쓰는 한국이 과연 민주주의의 복원적 회복력을 단시간 내에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가 이제 빛의 혁명이라는 1주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외신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한국이 어떠한 강점을 가졌길래 이렇게 빠르게 그 빛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 복원력을 발휘해 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대통령께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이제 그 토대를 만드는 6개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그 한국을 둘러싼 그 주변국들의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특히 뭐 중일 갈등이라든지 미국의 공세주의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그 주의의 어떤 그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동북아를 중심으로 해서 중일 갈등이라든지 한미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신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뜨거운 열기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국정 운영도 정상화에 방점을 뒀었는데 외교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외교 안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올 상반기는 먹먹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 재입성하기 1월 20일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상 외교를 재활성화하면서 공세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미국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외교의 리더십이 부재했기 때문에 상당히 외교 안보를 보는 입장에서 먹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취임 2주도 안 돼 가지고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대통령께서 Korea is back 이거를 갖다가 천명하셨을 때 굉장히 안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느낌을 받았고요. 이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전국이 혼란하고 외교 안보 부분에서도 리더십 부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혼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안정의 방점을 두고 이 혼란함을 이제 최소화하는 이 부분에 출범 초기에는 중점을 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이 잘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게 완전히 정상화 됐고요. 이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의 외교 지평을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펼쳐나가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상 외교의 완벽 복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도 만들어냈죠. 최우선 과제는 한미 관세 협상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을 통해서 그리고 방위 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적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But I will say this, that the Korean Peninsula, and I know you are officially at war, but we will see what we can do to get that all straightened out. We've been very lucky. I've been very fortunate to be able to solve a lot of problems in the world. I didn't even know there were so many problems.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친구도 우방도 없는 그런 세계에서 힘이 관철되는 이런 협상을 할 때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야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 지지부진했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죠.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버티는 것이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애타는 하루하루였습니까? 과정과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방한 거죠. 예, 사실 우리가 이익을 보는 협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는 한국에게 그러한 그 FTA를 무력화시키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상호관세를 부과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최대한 버티는 이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 결과 이제 그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200억 달러를 그 연간 최대로 해서 10년간 대미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최대치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외환 유출 부분에서 최대치를 그때 하면서 선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그 경험을 어떤 협상 결과를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미국의 그 교역 대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우리가 거둔 그런 그 협상 결과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우리 국익을 지키는데 부합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국가들이 우리를 놀라운 눈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굉장히 협상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 미국 워싱턴 주하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정말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한국의 국익을 잘 지켜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방을 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한미 간의 그 관세 협상을 우리 국익을 담보하는 방향에 있어서 선방을 함으로 해가지고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 한미 협력을 증대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확보했거든요.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외교의 굉장히 숙제였는데 그러한 부분을 관세 협상을 통해 갖고 잘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예상 밖의 놀라운 결과는 핵 추진 잠수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후속 조치도 지금 속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핵 추진 잠수함 건조는 역대 정부 대대로 오랜 수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핵 주권을 확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은 것과 더불어서 저도 더 이제 그 의미 있게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한미 핵 협정이 그 체결이 돼 있어요. 이래서 이제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핵연료 재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에너지를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세계 최고의 그 원자력 어떤 그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원전 선진국인 한국이 유일하게 그러한 불평등한 불공정한 그러한 제약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30년에 걸쳐가지고 이거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걸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국이 미국에게 굉장히 유용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에도 확인
확인이 된 거죠. 특히 네. 조선 분야, 원전 분야에 있어가지고 한국의 제조 역량이 미국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원전 능력을 확대해 주는 것이 미국에게 더 부합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의 핵 주권을 다시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다 차지하더라도 외교안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한미 협상 외에 또 관심이 쏠렸던 부분은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대북 구상도 밝혔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한미 동맹은 새로운 르네상스가 열렸다 이런 평가가 있고 또 대북 구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의 대북 구상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한반도 그 정책을 보면 첫째는 남북 간의 이제 그 교착 상태가 너무 지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긴장 완화를 하는 게 가장 그 급선무라고 정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 완화를 통해서 코리아 리스크를 이제 없애고 코리아 프리미어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고요. 뭐 이거를 토대로 해서 발전시켜 개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긴장 완화를 하는데 방점을 찍고 남북 관계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비핵화 관련돼서는 비핵화가 단기간에 달성되기는 어렵다라는 현실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에 걸쳐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그 유엔 총회 그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교류나 관계 정상화 이걸 통해 가지고 비핵화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을 가야 된다. 그래서 특히 북한 핵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멈춰야 된다. 동결하고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감축하고 그 결과물로서 이제 그 비핵화를 이루는 그러한 현실적인 접근법을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네.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견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정부는 뒤에서 페이스메이커로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북미 관계가 개선되도록 이제 그 노력을 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북미 관계의 개선이 남북 관계의 개선까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려고 하고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취임 6개월 동안에 토대를 놓은 6개월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한반도 긴장 완화 또 뿐만 아니라 다자 외교 무대도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이어진 다자 외교 무대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이 주제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회원 단독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APEC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공동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APEC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 그리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대한민국도 모든 인류가 인공지능 혜택을 고루 향유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광물 공급국과 수요국의 필요에 맞는
구체적인 광무 협력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취임 12일 만에 G7 그리고 최근 G20까지 총 5번의 다자 외교가 이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숨가쁜 일정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습니다. 취임 6개월 만에 여러 번의 그 다자회의 무대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국격을 높이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숨가쁜 다자외교 일정을 수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취임 10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Korea is back을 전 세계에 천명하는 이러한 쾌거를 거뒀고요. 그리고 9월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셔서 화면에서 보여주셨던 E&D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 평화 구상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외교의 지평을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아세안으로 확대하고 또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러한 그 말씀을 하신 그런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에이펙 정상회의를 한국 그 경제석 그 개최 성공적으로 개최했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한국이 다자 외교의 어떻게 본다면 선도 국가로서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서 그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네. 화면에 나온 것처럼 AI 시대를 마련해서 한국이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선도국가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회, 모든 나라가 함께 그런 포용적 성장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러한 희망, 비전을 제시해 줬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지평을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즉 글로벌 사우스까지 확대하는 그런 쾌거를 거뒀다 생각합니다. 정말 숨가쁜 외교 일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일정 하나하나가 다 중요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에이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에이펙, 글로벌 빅샷의 세일즈 외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상도 우뚝 섰고요. 또 모두를 위한 AI라는 글로벌 비전도 제시했는데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I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분야에서 누가 주도권을 선두 그룹에 갈 수 있느냐가 미래 먹거리 산업, 그러니까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해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선진 국가가 AI 분야에 있어가지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 선두 국가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AI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 이러한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과 어떤 그 전 세계가 바라는 부분을 접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AI 기본 사회 이걸 통해서 한국이 어떤 민주주의의 복원력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게 공세적으로 뭐 압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보여주는 자국이익 우선주의하고 좀 다른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선진국이고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한국이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AI 시대 그 열매를 한국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선진국만 갖는 것이 아니라 포용적 성장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선도하겠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로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환영을 받았고 특히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AI의 성과를 통해서 하나 더 경제 성장을 이루고 싶은 그러한 개발도상국이나 어떤 다른 국가들, 저소득 국가들에게 정말 환영을 받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한국이 이제는 이제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 어떤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 나가는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게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에이펙을 계기로 또 냉각됐던 한중 관계도 복원됐지 않습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생각보다 농담을 잘한다 이런 뒷이야기도 들려주기도 했고요. 또 한일 관계도 셔틀 외교를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 이 동북아 외교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의 국익중립 실용외교의 중심에는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이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가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동북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서 우호적인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요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 같은 이러한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우리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그걸 위해서 한일 간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해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도 관리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이 지난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 정상이 환하게 웃으면서 실질적 부분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증대해 나가겠다. 이러한 그 약속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한중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네. 반면에 안타깝게 중일 간의 관계는 어떤 그 양국 간의 지도자 간의 어떤 이견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중일 간에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서 한국은 양국이 잘 그 갈등과 마찰을 어떤 그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조율하는 역할, 중재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네.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아에서 어떤 우호적인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아마 추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아세안 중동 외교 비전도 공개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한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29년을 바라보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즉 CSP가 한아세안 관계를 규정하는 구호를 넘어서서 각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3가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동과 대한민국이 함께할 비전,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S는 스테빌리티, 안정을, H는 하모니, 조화를, I는 이노베이션, 혁신을, N은 네트워크를, E는 에듀케이션, 교육을 뜻합니다. 평화, 번영, 문화 3가지 영역에 걸친 샤인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것입니다. 네, 아세안과도 우리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죠. 취임 이후에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국빈 초청을 하기도 했고 이번 아세안에서는 CSP 비전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국가나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 강화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처럼 이게 한반도 주변에서 우호적인 그러한 전략적 환경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토대가 되는 것이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들 중에 하나가 이 아세안입니다. 이 아세안은 굉장히 젊고요, 그다음에 활력이 넘치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시장일 뿐만 아니라 어떤 막대한 인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시장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아세안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고 개선하는 게 필요하는데요. 아세안 국가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처럼 그냥 아세안을 수출 시장으로만 보고 물건만 팔기 위해서 그냥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CSP 구상을 통해 가지고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 윈윈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것을 이제 천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리부터 조력자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아세안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면서 어떤 아세안 국가들의 어떤 발전을 위한 동력을 함께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를 도약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에 3천억 달러 교역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파트너 국가로서 지역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한국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아세안 국가들에게 천명해 줌으로써 향후 아세안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이런 구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마지막 순방은 아프리카 중동이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로 외교의 지평이 확장됐다 이런 평가인데요. 외교 전략으로는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습니다. 이 샤인 이니셔티브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까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 주요한 파트너가 아세안과 더불어서 글로벌 사우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들, 이러한 저수도 국가들이 세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 다변화, 통상 다변화 측면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이제 우리가 그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국가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동에 그 방문하시면서 샤인 이니셔티브를 갖다 발표하셨잖아요. 그래서 S는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안정, H는 하모니, 조화, 그다음에 I는 이노베이션, 혁신, 그리고 네트워크, 에듀케이션, 인적교류 확대인데요. 그러니까 S하고 H는 안정과 조화니까 어떤 한반도와 중동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원칙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I는 이노베이션이니까 경제 협력 방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도 에너지 건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든지 수소,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협력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네트워킹과 에듀케이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K컬처, 한류가 중동과 아프리카도 상당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의 어떤 젊은이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면 그렇다면 한국의 그 우호적인 세력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한국과 중동, 아프리카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러한 전방위적인 어떤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관계를 개선하는 그러한 어떤 구상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모로 개엄 이후에 멈췄던 정상외교가 완벽하게 복원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고 세계로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 취임 2년 차 정상외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취임 6개월 동안에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토대를 놨다. 그리고 그 글로벌 사우스까지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토대를 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출발이라는 출발점에 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제안하는 것보다는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꾸준하게 펼쳐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취임 2년 차는 그러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면서 우리 국익을 담보하는 그러한 실용 외교의 어떤 그 전성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첫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